그러면은 강사님들이 좀 자주 하시는 실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실수. 운영하시면서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고 자꾸 나 때 네네네 아니에요. 네네네네 과거에 혹시 네네네 그러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그로 김재강입니다. 대표님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스텔라 요가 앤 필라테스를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조민정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렇게 할 건데요. 우선은 필라테스 센터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업도, 운영도? 그쵸. 일단 저 자체는 뭔가 운동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해야지가 아니었고, 제 시작은 제 몸이 안 좋아서 그 운동을 접근을 한 거고, 그걸 하다가 몸이 안 돼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몸에 대한 공부를. 그러면서 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움직였을 때 변화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업체를 이끌게 된 케이스라 다른 대표님들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따로 공부를 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 아카데미도 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운영 쪽이랑 수업하는 거하고는 저희는 완전 다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대표님 운영도 잘하시고 수업도 하시고 하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사님들의 급여 구조나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을까요? 차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일단 있으니까 그쵸. 기본적으로 지역마다의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마다의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급 제도인 것 같고요. 필라테스나 요가나 바레 쪽은. 그리고 저희는 일단 소속 직원 개념보다는 전부 프리랜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력에 따라서 시급이 조금씩 차등 지급되는 형태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이 그래도 밑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다들 엄청 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좀 있나요? 시작은 필라테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치고 첫 시작을 아카데미에서. 저랑 시작을 했고, 선생님으로 시작한 친구들도 있지만 회원으로 저희 센터에 한 2년 정도 운동을 하다가 타 직업에서 이직을 하면서 온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함께 한 친구들이 꽤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회원으로서 있었을 때 애착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네, 엄청 무서우신데 오래 계시길래.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필라테스 장비 투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장비하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좀 어떤 걸 생각을 하시는지. 장비 투자는 저야 오래됐으니까 진짜 라떼 시절이죠. 한 10년 됐으니까. 네네네네. 그 시절에는 일단 브랜드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았어요. 네. 근데 해외 브랜드들이 거의 주류였고 국내 브랜드가 한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가인 게 정말 좋았다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다양해졌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움직여보면 이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의 센터와 이 예를 들어 필라테스면 스프링의 강도가 맞는지, 사이즈가 맞는지, 아니면 같은 리포머여도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같이 콤비로 되어 있는 게 다양한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공부를 하면 그런 견문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도 할 줄 알아야지만 그 기구도 사용을 해보고. 그렇죠.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고가의 브랜드라면 자기만의 뭔가 특색이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네네. 그 안에서 가성비가 좋아졌을 때에 또 다른 차별성을 또 접목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을 할 때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네, 요즘에는 국산 제품도 정말 잘 나온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예전처럼 뭐 해외 브랜드 이런 거를 찾지 않고 국내산도 많이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초보 강사가 커리어를 좀 빨리 성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좀 욕심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세 가지는 해야 된다. 다 좀 있나요? 네. 초보 강사가 좀 빨리 그래도 성장해서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편법으로 요행을 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식의 주먹구구는 별로 네.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네. 조금 고지식해요, 제가. 네네. 무섭죠, 무섭죠. 아, 무섭죠. 네. 그래서 일단 기초는 정말 탄탄하게 배워야 된다. 음. 그리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으로 네. 필라테스만 하거나 요가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종목이 저 자체가 4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4가지를 했을 때만큼의 그것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 시간 투자? 그건 정말 몸쪽으로도 해야 되지만 머리로도 해야 되고 그걸 또 내가 강사로서 녹여내고 또 운영을 하면서 강사들한테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하려면 네. 이 모든 걸 했을 때 한 가지만 했을 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쵸. 일단 첫 번째로 했을 때는 내가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배울 수 있는 스승이 존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뿌리가 있어야 내가 뭔가 자라났을 때 네. 뭔가 가지를 뻗어냈을 때에도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시작을 내가 뭐 요가라고 한다면 그 요가 안에서 어떤 선생님한테 왜 배우고 싶은지 그럼 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을 때 확신이 선다면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내 거를 자기 거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애티튜드 뭔가 이제 강사로서 만약에 네. 진행을 한다면 이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수업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몸으로 잘하는 것과 네. 회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는 또 다르고 이 운동, 몸을 움직이는 걸 말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말하는 어투가 어떤지, 네, 스피치. 네, 스피치 영역도 포함이 될 것 같고, 그 또한 이제 수업의 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네. 정말 단적인 예로 회원님들 중에 이 선생님이 뭐 물리치료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고 수업은 잘하는데, 네. 운동 잘하는 것도 인정하겠어. 근데 말하는 게 너무 거슬려요.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저 그룹 레슨 하시는 선생님들이 잠깐 이거 10분 동안 쉬는 시간대 네. 아무리 수업 잘해도 그냥 뭐 데스크 가서 쉬고 계시거나 이렇게 하고 다시 수업하시는 분하고 그냥 그 10분 동안 회원님들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진짜 수다하는 거하고 인기 강사가 좀 더 부족하시더라도 그분이 훨씬 더 인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회원님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또 서비스업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굳이 한다면 나태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 내가 연차가 쌓였고 네. 자격증을 뭐 3천만 원 이상 썼어. 나 이제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배운 것도 있고 자신감이 좀 찰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이제 다른 곳들보다 내가 최고야가 되는 순간 우물 안으로 빠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센터나 다른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존중하고 조금 배우려는 자세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트레이너였었다 보니까 트레이너 때 시합도 나가서 1등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이렇게 많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시합 몇 번 나가고 PT 매출 한 1,000만 원씩 몇 번 이렇게 끊으면은 보통 이제 센터를 차리려고 하니까 네,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명 브랜드 자격증하고 직접 아카데미도 하시지만 비브랜드 자격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좀 체감이 되는지. 네. 제가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교육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네. 저도 확신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학원까지 제대로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교육을 들으면서도. 네. 그래서 하지 않았을 때 외부에서 이제 이력서를 받고 선택해서 이제 뽑았었는데 네네. 진짜 라떼 시절에는 워낙 비쌌어요, 정말. 네네. 그래서 비싸고 따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정말 고가의 브랜드를 힘들게 대전에서 서울을 오가면서 3, 4개월 동안 하고 또 이후에 트레이닝 거치고 해서 땄지만 네. 그때는 편차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 이후에 네. 정말 많은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됐고 그쵸. 하다못해 온라인으로 따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대학교에서 졸업과정에서 무용과 친구들이나 네. 아니면 뭐 체육, 체대 쪽에서 뭐 요가나 필라테스를 수료하는 과정으로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친구들이 실제 저희 센터에 회원인 척 와서 시퀀스를 빼가려고
온 적이 뺏긴 경우도 있었어요. 있구나. 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배웠고 그냥 대학교에서 그냥 이제 수료하는 정도로 했다 보니까 스스로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근데 네네. 이제 그러한 이유를 좀 힘들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랬을 땐 저희는 솔직하게 이제 공유도 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가격대보다는 최근에도 이제 문의가 오기는 해요. 이제 네. 자격증 관련해서 따보고 싶기도 하고 배워보고 싶기도 하다. 주류 비주류가 이제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아까 또 말했지만, 내가 첫 스승을 어쨌든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랑 잘 맞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다만 국가 자격증으로 분류되는 뭐 물리치료사 이런 친구들은 달라요. 네. 확실히 달라요? 수업을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저희는 운동으로서 이분들을 통증을 케어하고 네. 뭔가의 개선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은 거에 있어서 운동의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한다면 네.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치료 목적성으로 했었다 보니까 일단 아프면 접근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룹 수업에 들어갔을 때는 회원님들의 호불호가 정말 달라요. 네, 운동 자격증으로 취득한 친구들이랑 국가 자격증 물리치료사 출신 친구들하고. 그러면은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없을 수도 맞아요. 있네요. 그렇죠. 물리치료사분들이 그런 좀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 출신이신데 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도 접근하면서도 이제 좀 이제 현실에 이렇게 일하다 보면서 좀 바뀌신 분들은 진짜 인기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열린 마음. 그쵸. 네, 받아들이는 거죠. 피드백도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들이 좀 자주 하시는 실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실수? 운영하시면서 강사님들이 좀 하시는 실수들. 익숙해지는 거. 익숙해지고 자꾸 나 때 네네네. 아니에요. 네네네네. 과거에 혹시 네네. 그러셨나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익숙해진다는 게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랑 아무래도 몇 번 이제 운영하는 걸 그렇죠. 위탁운영을 저희가 내려왔었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보셔서 알겠지만 친구들이 오래 있어요. 오래 있다 보면 이게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계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뭐 회원들이 정말 앞에서 지나갈 때 사소하게 정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 놓치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크게 더 해줘야지 보다는 정말 내가 있는 역할에 충실하는 거. 어떤 역할을 맡은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그쵸. 부분들. 보통 이제 강사님에서 매니저님이 되셨을 때 역할이 명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초심이 있는 경우가 좀 많죠. 네, 오래 되시면 되실수록.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여기 스텔라 필라테스는 그래도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신데 이거 엄청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 저의 20대 그리고 네. 30대가 되고 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곧 40이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네. 네. 네, 그렇게 앞둔 시점에서 거의 15년을 봤을 때 네. 자기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SNS나 블로그에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단순히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나부터 실천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 그게 뭐 100마디 뭐 정말 그쵸. 문구들보다도 네. 가장 큰 장점이자 강점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처음에 추구했던 방향성, 그것들을 최대한 지켜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 인스타그램 보시면 완전 인플루언서신데 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올리시면은 좀 그 반응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내려왔을 때도 느꼈던 게 저희가 정말 뭐 열심히 전단지 뿌리고 이렇게 했었을 때보다 대표님이 이렇게 스토리에 우리 이거 해요 이렇게 하니까 문의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대표님이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하시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SNS도 노력이에요. 그쵸. 정말 1일 1피드와 그리고 달라지는 로직, 네.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스타그램도 CEO들이 직접 인터뷰를 하잖아요. 달라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브랜딩이 그래도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그래도 회원님들이 계속 믿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조회수 1만은 나와야지 카메라 사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 개인 카메라로 쓰고 있는데 언제 1만 돼서 좋은 카메라 써볼까요?
도와주세요 여러분